귀가를 위한 마지막 한 걸음. 귀가를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이 나와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 딱 5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부터 볼게요. 나는 이제 35번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무관한 문장하고 어휘의 난이도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휘 문제 푸는 방식도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풀린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그냥 홀 읽다가 어이씨 이거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여기 있는 내용이랑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깜냥에 맡기지 마시고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읽는 연습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고 직접 풀이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30번 글의 첫 줄에 소재 시작.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뭔진 몰라. 왜냐면 얘가 대놓고 이게 뭘까? 하고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치? 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이 녀석의 정신을 그럼 이 it도 이 녀석이겠죠. 그죠? Soft Path River Engineering. 이 녀석의 정신을 약간 시각화할 수 있는,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요 방법은 뭐냐? Liken it to a footpath in the forest. 숲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약간 오솔길, 걸어다니는 길, 발로 만든 길 이런 것들에 liken,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얘로 뭐 하겠다? 비유해보겠다. 즉 얘로 예시를 들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에 난 오솔길로 요 Soft Path River Engineering에 대한 예시를 들고 싶다. 그래서 즉시 등장하죠. Suppose 뭐뭐라고 상상해보자, 뭐뭐라고 쳐보자, 뭐뭐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명령문 나오면 뒤에 무조건 예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시의 출발입니다. A tree falls across a footpath. 나무가 길가에 강 하고 넘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다음 문장 Soft Path Response. 이게 뭐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럼 soft path한 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Simply to redirect the trail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단이나 어디에다가 표시하시고 써주세요. 요 녀석 형용사로 쓸 때와 동사로 쓸 때의 뜻이 약간 다르죠? 형용사로 쓸 때는 직접적인 거 누가 몰라? 다이렉트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방향을 잡다. 방향을 어떤 방향을 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디렉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디렉을 봐준다 이런 말 하잖아. 그 디렉트가 동사입니다. 발음이 달라요. 형용사로 쓰면 direct, 동사로 쓰면 direct. 그래서 감독이 팀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감독이 마팅이가 가면 팀도 마팅이가 가는 그거죠. 그러면 얘는 redirect the trail around the fallen tree. 나무가 우지끈 하고 무너졌는데 이 나무를 왁 하고 지나가거나 나무를 부숴서 옆으로 치우거나 하지 않고 길을 얘를 둘러서 내는 게 soft path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oft path한 response는 무엇이다? 그냥 이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이 나무 주변으로 길을 다시 내. 쓱싹.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soft path는 무엇이다? 방해물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방해물 치우지 않고 길을 다시 낸다. 그죠? 그래서 길이 그냥 다시 생겨. 이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라는 식으로 길을 다시 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문장.
more interventionist response라고 돼 있죠. 요것도 어디다가 표시하시고 좀 써주세요. intervene 이렇게 쓰고요. 얘 동의어가 몇 개지 있어요. interfere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개입하다, 끼어들다. 요거거든. 이게 나오면 항상 자연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자연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연이 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니 잠깐만 나와봐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거 하는 게 이거예요. 정부의 개입 이런 말 쓸 때도 interference나 intervention 쓰거든요. 사람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아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세금 써서 해줄게 이게 정부의 개입이란 말이야. 이 개입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 more interventionist response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soft path response보다 좀 더 개입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soft path랑은 다른 거죠. 좀 더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 눈앞에 있는 나무를 피해가지 않고 나무를 제거하고 원래 있었던 길을 회복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소프트 패스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 그러면 소프트 패스를 1번이라고 치면 1번 정도의 강도라고 치면 얘는 2번 정도의 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러면 still more interventionist 좀 더 내가 개입을 하고 싶다. 내가 좀 더 끼어들어서 길을 만들고 싶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그죠? 3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끼어드는 반응은 무엇이야? 아예 뭐해? 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pave the path 길을 아예 포장해버려. 그래서 완전히 이 풍경 속에 길을 넣어버려. 삽입시켜버려. 그죠? 그래서 soft path 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어. 한 단계 더 진화한 2단계는 뭐야? 나무 치우고 원래 길 복구하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레벨이 높은 3단계의 경우는 아예 어떻게 해? 이 길을 포장 도로로 만들어서 완전히 풍경 속에 포함시키기. 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 풀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안 두고 그냥 아스팔트 깔아버리는 거야. 이제부터 자동차 끌고 편하게 다니세요. 따봉 한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까요? 3번. The true high modernist step. 여기서 모더니스트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몇 번째? 4번째 방법인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갔어. 가장 현대인스러운 방법. 그러니까 가장 개입을 잘하는 방법은 뭐야? 대놓고 아예 뭘 만들어? 얘 미쳤죠, 그죠? 고속도로,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풍경을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불도저질을 한다는 거죠, 그죠? 싹 다 갈아버려. 이 풍경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 그냥 싹 다 불도저로 밀어버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4번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속도로 되기. 근데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어 얘들아?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소프트 패스였잖아.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점점 극단으로 간 거야. 그러면 다시 소프트 패스로 돌아오면 뭐겠어? 소프트 패스는 이런 식으로 자연에 인간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이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문장에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요 형님은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돌아와야 돼. 그래서 Unique advantage of intellectual modesty 하고 돼 있죠. modesty 하면은 뭐야? mode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중간이에요. 중간.
중간입니다. 중간. 그래서 모디스티도 어떤 거야? 겸손 이런 걸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온건함. 극단적이지 않은 거죠. 온건함. 그래서 우리가 강의 움직임을 알고 이 강의 움직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온건하게 지식을 활용하는 특별한 어쩌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도 In contrary to hard path engineering 이게 지금 여기 나왔던 어떤 거? 하이웨이 내버리는 거 그냥 싹 다 밀어버려. 자연 그딴 거 무슨 소용이야? 인간이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게 hard path engineering인 거죠. 근데 이 글의 내용의 포인트는 뭐다? soft path engineering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강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내용을 찾기 어려우실까봐 이 친구의 친절한 모습 보시겠어요? 이 뒷부분. Rivers movement, backwater, short-lived wetland, brazen channels, swamps. 이것도 다 뭐야? 강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들 싹 다 중요하다. 그럼 글맥이랑 같이 가려면 얘도 중요하다로 와야 되는데 insignificant로 왔죠? 그래서 요거 보고 골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야. 근데 여기까지 도달할 끈기만 있으면 이 문제는 엄청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앞문장 또는 뒷문장에 대놓고 반의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상한 소문을 들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1, 2, 3, 4, 5번에 밑줄 친 단어 중에 반대되는 뜻이 있는 애는 걔가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 2, 3, 4, 5번 다 반대되는 뜻을 상정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대되는 뜻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의 어휘력 부족을 이유로 정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 2, 3, 4, 5번에 반의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걔에 대한 힌트가 바로 직접 문장이나 직후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형태로 가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걸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줄부터의 빌드업을 잘 쌓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35번의 문제풀이 방식을 채택할 줄 알면 이걸 할 줄 알면 38, 39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고요. 그죠? 여기서도 에비던스에서 빌딩에서 아티팩트에서 피라미드까지 왔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나무 하고 연결을 시켜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나무가 이상한 지칭 대명사를 쓰고 있네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이 빌드업을 쌓을 줄 알려면 35번을 할 줄 알아야 돼. 35번을 대충 풀면 어휘, 문장 삽입, 영원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얘의 빌드업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봅시다. 얘가 바우어세래. 해보시죠. 바우어세가 플라스틱 병뚜껑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눈빛이 심상치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새 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은 물고기 눈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볼까요? 인카미치 사실상 첫 줄이죠. 그죠? 첫 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의 첫 줄 Great Bowerbird 바우어새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바우어새가 utilize 빈칸을 사용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짝짓기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우어새가 짝짓기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바우어새의 특징을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바우어새가 뭘 사용하는지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문제 정답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줄에 있었어. 첫 줄에 있었어. 한번 볼까? 첫 줄에 그럼 내가 또 뭐 하라고 그러겠어? 뻔한 거. 첫 줄에 뭐 발견하러 가야 돼? 소재 발견하러 가야겠지. 소재 한번 보실래요? 문장의 주어 We know that 우리는 알아. 있다고 볼 필요 있냐 없냐? 없어. 다 꺼지라고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애니모 이란 단어가 나오죠. 질문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을 질문하는 겁니다. 야, 애니멀을 빈칸 문장하고 연결시켜주면 뭐랑 연결시켜줘야겠니? 인지 문제 실험하는 거야. 얘 뭐랑 연결시켜줘야겠어? 빈칸 문장에 누구니까? Great Bower Birds죠, 그쵸? 그러면 첫 줄에 있었던 내용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 동물들은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동물의 예시가 바우어새일 거고 이 동물이 하는 행동을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볼까? 동물은 진화시켰대. 다양한 패턴들을 뭘 하기 위한 패턴? 포식자들의 인식을 조작하기 위한 능력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선지 한번 보시겠어요? 정답은 뭘까요? 굉장히 황당스하지 않나요? 여기서 도입부에서 다 줬어. 야, 나는 이제부터 동물이 포식자의 인식을 조작했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야. 그리고 바우어새의 예시를 들었잖아. 그러면 바우어새도 뭐 한다는 얘기 하겠어? 인식을 조작한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짝짓기를 할 때. 데이트 상대를 꼬실 때 퍼셉션을 조작해가지고 뭔가 나를 더 개멋있게 보이고 나를 더 예쁘게 보이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냥 정답 나온 거예요. 다 줬어. 이거 원래 빈칸 문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안 돼 얘들아. 빈칸 문제 첫 줄이 빈칸이 나오면 두 번째 줄부터 예시 나온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줄에 얘도 사실은 이 구간이 빈칸이었어야 돼. 그리고 바우어의 예시를 들면서 시작했어야 돼. 근데 약간 꼰 거야. 빈칸을 여기서 안 주고 여기서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 그럼 바우어에 대한 얘기 읽어봐야지 키키 하면서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왠지 데코레이트 더 에비뉴에 자꾸 꼴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끌리니까 자꾸 뭐 하게 돼? 뭐야 데코레이팅 스킬인가? 이러면서 그러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골라질 때 약간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 포인트는 뭐였었던 거야? 이 친구들이 만약에 예시를 읽고 풀 거면 법 뒤를 봐야지. 법 앞에 있는 데코레이터 에비뉴에 끌리면 안 되죠. 벗을 봐야지, 벗을. 그러면 법 내용 뒤를 봤더니 얘네들이 집을 꾸미는 행동을 chaotic manner, 뭐야? 랜덤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안 해. 커다란 것은 집 근처로 가도록, 작은 것은 집에서 멀어지도록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뭘 만든다? 여기 반드시 필기하십시오. 저희가 여가 예술에서 분명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퍼스펙티브를 원근법이라고 해석하며 이 원근법이라는 것을 활용한 지문이 매번 항상 나왔다고. 그래서 원근법을 활용해가지고 뭐야? 둥지는 실제보다 작아 보여.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둥지를 둘러싼 이 수컷은 뒤지게 커 보여. 둥지는 쬐꼬맣고 나는 크고 하하. 그래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다? 착시 효과를 이용한 거다. 그게 원근법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뭘로 잡아달라는 거야? 인식적 편향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너무 쉬워. 아까 30번, 39번 이런 건 한 줄 한 줄 읽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나요?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빈칸 엄청 쉬워. 32번도 똑같이 나가. 32번. 아이고. 얘들아, 빈칸이 중간에 있네.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내가 어디 보라 그랬지? 뒷부분 보면 정답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럼 빈칸 문장 봐봐.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을 위한 명령은 이라고 저는 해석해놨거든요. 요거 어디다 필기해주세요. 요것도 prescribe랑 describe를 동의어로 진짜 많이 써. 근데 얘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들이 동의어인지 절대 몰라요. 반의어인지 절대 몰라요. 얘네들이 왜 반의어인지 설명해드릴게요. 깜짝이야. prescribe는 뭐야? 글을 쓰는데 미리 쓰는 거야. describe는 나중에 쓰는 거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뭔가 말이나 글을 먼저 쓴 다음에 뭐 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가지고 행동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rescribe라는 단어를 보면 사전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처방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처방한다는 게 뭐야? 약국 아저씨가 이거 식후 3번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약은 뭐 잠드는 날 안 넣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밤에 일찍 주무세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처방하다 뿐만 아니라 지시하다,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describe는 뭐야? describe는 일단 사람이 행동을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뭐 하는 거야? 설명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이미 눈앞에 펼쳐진 것, 이것을 내가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더 많이 공감해. 앞으로. 알겠어? F 참가자가. 그쵸? MBTI F인 친구가 너 T야? 네가 말하는 해결책 내가 모를 것 같아? 공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곤란한 T가 진짜? 어떡해. 아이고 힘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공감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공감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니? 거의 그죠? 공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공감을 해!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문장 봐봐. 즉시 empathy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문장에 빈칸 문장에 주어도 empathy 해라. 빈칸 문장 뒷문장에 주어도 empathy 해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문장 단어를 쭉 밑줄 쳐보세요. 이 빈칸에 해당하는 말이 뭘지 쭉 밑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퍼먹으라고 준 문제지. 퍼먹으라고 준 문제예요. 다음 문장 봤더니 문장에 주어도 empathy, 뒷문장에 주어도 empathy, 그죠?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이 중간에 있으니까 뒷문장 바로 보면 무조건 정답 나온다고 했어. 그럼 어이씨 뭐야? 서술형 국어만 밑줄 쳐주면 되겠네? Can further entrench conflict and force us into an us versus them mentality. 그래서 entrench가 뭔지 설명까지 했었어. 진짜 친절하지 않아? entrench 뭐래? 확립한데. 그러면 공감을 했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갈등이 생겼다. 이거 그냥 넣어주면 된다니까. 그럼 이 빈칸의 내용은 뭐다? 갈등을 빚는다라는 얘기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다 알았어요 선생님? 이제 정답 찾으러 갈게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러 가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갈등이라는 단어가 거의 다 있네? 그지? 일단 갈등 1, 2, 3은 일단 날리면 안 돼. 4번 봐. 4번 봤더니 여기서도 disharmony 얘 갈등 아니야? 5번도 disharmony 얘 갈등 아니야? 맞긴 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갈등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 글의 메인은 뭐다? 공감을 하더라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되더라. 갈등은 오히려 확립되더라. 심해지더라. 1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과소평가한다. 그런 얘기 아니었잖아. 꺼져. 2번은 뭐야? 감정적 갈등에 해결의 필요성이 생긴다. 얘는 지금 갈등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죠. 갈등이 확립되고 있잖아. 나가. 4번. 갈등의 해결책의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나가. 5번. 갈등을 향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raises question. 이거 밑줄 쳐주세요.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었어. challenge, question. 순수한 마음의 질문이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ask 하면 된다고. question은 뭐라고? A. 선생님 왜 수업을 그따위로 하세요? 그게 question이라고 했잖아. question의 의미가 뭐다?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raise question도 무슨 뜻이냐면 의문을 제기하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뭐야? 사회적 구조화를 향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야? 공감을 통해서 갈등 해결하자는 거야. 그래서 5번도 고를 수가 없어. 3번밖에 답이 없는 거. 갈등의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다? counter productive, 역효과다.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거 비슷한 거 우리 봤는데 얘들아. 8월 종로 모의고사. 8월 종로 모의고사에 40번. 짠짠 짜잔. 따라라. 아이 깜짝이야. 이거 기억나세요? 8월 종로 모의고사에 40번에 1번 unproductive. 이거 fruitless 보고 고르라고 했던 거, 그렇지? 이것도 뭔데? 생산성이 없는 거였잖아. 그래서 무의미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어원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unproductive면은 unproductive면 뭐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이지 못한 거야. 그냥 망한 거죠, 그쵸? 근데 counter productive 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망한 수준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정도인 거야. 적극적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역효과야. 그래서 생산적이지 못한 거는 그냥 내가 원래 돈을 좀 벌고 싶었는데 돈이 생각처럼 잘 안 벌리네. 그냥 빵원이네. 이런 정도가 unproductive고요.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났어. 나 빚이 생겼어. 그럼 이제 counter productive인 거야. 뭔 말알?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다. 갈등이 더 심해진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했다고 생각해. 나는 이 32번. 넘어가시죠. 33번. 두 번째 나왔다. 후딱하고 집에 가자. 사사사삭. 얘도 빈칸 문장의 첫 줄인데 첫 줄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첫 줄에서 이런 거 있으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시로 들지 않았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첫 줄에서 이런 거 있으면 참 중요한데 라고 얘기했었어. 찾으셨을까요? 요 자식입니다. compared to 뭐 하고 싶대? 비교하고 싶대. other ecosystems, forest 하고 돼 있죠. 그러면 얘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숲하고 다른 생태계를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숲이 아닌 생태계를 비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생태계하고 비교했을 때 숲이 확실히 좀 더 다양하긴 해. 근데 빈칸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 문제의 까탈스러웠던 점은 뭐냐면 여기에 빈칸 앞에 not이 있었다는 점이죠. 뭘 하지 말라는 건지 부정 표현까지 확인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생태계 vs 숲이야. 근데 얘가 다양성이 더 높대요. 얘는 다양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안 좋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보시죠. 질문. 얘와 얘를 나타내는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물결과 직선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아서 물결과 직선으로 똑같이 표시해보세요. 출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이 자식 심지어 또 뭘로 표시해놨어? Even if 앞뒤에 반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wetland, meadows,
and grassland. 습지나 초원 이런 애들 그치? 이런 애들도 자기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숲만큼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즉 여기서 말하는 rich 풍부하다는 게 diverse 얘랑 동의어죠 그쵸? 얘는 풍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도 독특함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글쓴이 어조가 느껴지시나요? 얘 편 들어주고 있어. 얘만큼은 아니어도 얘 잘 살아. 왜 뭐라 그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 문장. 그래서 이런 과정에 생태학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이 좀 그지 같은 문장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요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라고 돼 있잖아요. 이 this process가 빈칸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글 읽을 당시에 여기에서 국가 이름 와라락 나오자마자 그냥 싸그리 싹 다 쌩갔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어. 국가 이름 읽자마자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싹 쌩까고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봤더니 무슨 얘기에 Forestry Commission 이게 뭐겠습니까? 숲위원회 뭐 고급진 말로 하면 임업위원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이 숲을 지키려는 아저씨들이 뭘 해? 습지의 영역을 뭐해? drained 싹 다 물기를 뽑아버려. 그 다음에 fertilize 피옥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fenced 펜스를 겁나 쳐. 얘 지금 뭐하고 있어? 습지를 없애고 있어. 그래서 뭐하고 있어? facilitate turning them into forest. 얘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자식 다양성도 부족한 녀석인데 안 되겠구만. 다양성이 많은 숲으로 바꿔보자. 얘를 없애고 얘로 다 바꾸려고 하는 주의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 non-forest 숲이 아닌 녀석을 into forest 숲으로 바꾸고 싶다. 얘기요. 그래서 저 구간이 핵심이라는 것만 알아주면 정답은 되게 쉽게 나왔거든. 그래서 얘가 2점짜리거든. 이 둘 사이에 포인트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둘 사이에 포인트를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내내 그냥 생태계 얘기만 하니까 와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2점짜리인 이유는 단순해. 이거 대조 구간 잡으면 이 대조를 설명하는 선지가 5분밖에 없어. 그래서 2점짜리야. 이 글의 내용에서 다른 생태계의 습지와 기타 등등과 숲을 반대 구조로 둔 다음에 다른 생태계도 중요해라고 설명한 선지가 5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하지? 숲을 팽창시키지. 절대 안 되죠. 전체 생태계에다가 도움을 주지. 얘도 안 돼. 전체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하지 말자는 거야? 이 다른 생태계도 좀 존중해주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뭐야? 이 생태계에 외래종을 유입시키지. 갑자기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이 생태적인 풍부함을 증가시키자.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숲을 만들자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야. 이 글의 내용에서 얘네 둘을 대립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이거를 5번 선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으면 진짜 난이도 높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읽을 때쯤 정신이 나갈 때 얘네 둘을 대놓고 바디관계로 접어줘가지고 그래서 5번 선지 고르기를 좀 쉽게 해놨어요. 5번 선지를 고를 수 있을 정도의 끈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 라스트 하나 가보자. 라스트 당연히 34번 어렵습니다. 34번 당연히 어려워요. 가보겠습니다. 빈칸 문장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라고 돼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민초가 좋아, 나는 레인보우 샤베트가 좋아, 나는 엄마는 외계인이 좋아 짜라락 왔는데 갑자기 내가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9개요 이런 식으로 시켜버리는 거야. 하나의 선택으로 바꿔야 돼.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뒤지게 다양한데 그걸 하나의 선택으로 바꿔야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보자는 거죠. 이거 31번이랑 구조 똑같은데 알겠니? 얘도 첫 줄 주제 다 주자마자 두 번째 줄에 뭐 나왔어? 꼬이게 생각해. 예시 바로 나왔지, 그렇지? 구조가 똑같아. 31번과의 차이점은 뭐야? 31번은 예를 들어 뒤에다가 정답을 줬고 얘는 예를 들어 앞에다가 정답을 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얘는 얘가 힌트가 되고 얘는 얘가 힌트가 되는 거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봐야 돼? 꼬이게 샘플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when과 if의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 요약문 40번 잠깐 넘겨보시겠어요? 40번의 요약문 여러 명의 작가에 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쓰여질 때 하고 조건 나왔잖아. 요거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줄에서는 2% 나온 거 혹시 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사전적으로 절대 when과 if가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영어 지문에서 대부분 when과 if를 같은 뜻으로 써요. 이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when과 if가 나왔을 때 얘네 둘을 다 이 조건을 형성하는 용도로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when의 동의어로 if를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이 시험에서만 2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뒤에도 보시겠어요? 얘 지금 어떨 때야? 여러 사람의 선호도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쫙 합쳐야 돼. if 뒤에도 봐봐. if 뒤에 봤더니 무슨 얘기해? 여기서도 A랑 B의 선택지가 있는데 두 명의 에이전트가 여기 멀티플 에이전트의 예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명은 A가 좋고 다른 한 명은 B가 좋아. 얘네들의 이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똑같죠? 그러면 if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뒤에 있는 주절이 뭐에 해당하는 빈칸에 해당하는 힌트가 되는 거야. 글 구조를 볼 줄 알면 이런 게 보여요. 어느 구간에서 빈칸에 해당하는 말을 할 거라는 예감이 와. 이게 훨씬 쉽지 않냐고. 문장 삽입 읽고 있는 것보다 어휘 초부터 달달이 읽고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지 않냐고. 글을 좀 크게 보는 연습만 여러 번 하면 돼. 빈칸은 계속 장기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뭘 할 때 서로가 선택하는 바가 다를 때 이거 나오는 거죠. 자, 요 빈칸 문장 읽을 건데요. 여기에 또 표시해봐. No, without. 이번 모의고사의 키워드라고 했죠, 그죠? without이 없으면 no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있어야 얘 할 수 있다야. 그럼 보니까 여러분들아 여기 보이세요? selecting single alternative. 이것도 뭐겠어? selecting collective one collective choice. 똑같은 말이잖아. 하나의 선택을 하고 싶다. 하나의 대안을 고르고 싶다. 같은 말이죠. 다 좋지. 그러면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가 돼야 돼? 요 without 뒷내용이 돼야 돼. 이게 빌드업의 출발입니다. 그래 구조만 잘 찾아주면 된다니까. 빈칸이 첫 줄에 있으면 쉽다니까. 빈칸이 첫 줄에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줄 줄만 알면 진짜 문제의 빌드업 따라가기가 엄청 쉬워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해달라는 거야? 얘네들이 하나의 선택을 하려면 뭐 해야 된대? Violating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known as anonymity and neutrality. 여기서 말하는 중립성 그리고 anonymity, 익명성 이거를 위반해야 둘 중에 한 사람의 선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저는 민초요. 저는 레인보우 샤베트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러면 레인보우 샤베트 고를까? 라고 얘기하자마자 이제 다른 쪽 애가 자기 선택은 안 됐고 제 선택은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익명성이 없어져. 그리고 중립성도 없어져. 둘 중에 한쪽 편만 드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얘를 지켜야 된단 말이요. 기울어진 표시까지 해가지고 이태릭체까지 써줬잖아. 그럼 얘를 지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단적 선택을 하면서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공정성을 지키려면 얘네 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얘네 둘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서 무슨 얘기? whereas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냥 술술 읽으세요. 뭐야? 익명성이라는 것은 뭐 해야 돼? 얘의 정체성과 떨어져 있어야 돼. 정체성을 반영하면 안 돼. 두 번째, 중립성이라는 게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이 대안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impartiality. 공정해야 돼. 중립적이어야 돼. 그쵸? 이 중립성이 있으려면 진짜 말 그대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사람들의 정체성을 몰라야 된다. 그치? 갑자기 내가 나 여러분들과 목동종로학원에서 잘 지냈으니까 목동종로학원에서 잘 안 지낸 사람과 여러분들을 동시에 만나면 그래도 우리가 나름의 학연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학연이 있는데 우리가 정체성으로 싹 연결됐으니까 여러분들의 편을 막 들어줘. 이러면은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보시겠어요? 이 다음 문장에 중요한 표현을 일부러 숨겨놨단다 얘들아. 따라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의 중립적인 선택을 위한 필수적 요소 바로 무엇이다? Allowing lottery. 로터리가 뭔데? 로또야 로또. 추첨하자는 거야. 추첨을 하자. 끝났어. 그럼 이 추첨이란 단어 찾으러 가야지. 랜덤. 감사합니다. 끝. 이겁니다. 그래 빌드업을 짤 줄 알면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빌드업을 못 짜면 정답 못 골라. 근데 여러분들이랑 내가 대입학을 영원히 세뇌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칸은 어느 정도는 메인 센텐스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얘도 for example 안문대니까 메인 센텐스잖아. 주제문과 관련된 구간에서 구체적으로 빈칸이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내는 게 좀 힘든 거지 메인 센텐스 찾는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단 말이야.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어휘 이런 애들은 정독이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집중해서 읽어야 돼. 근데 빈칸은 중요한 문장을 발견할 줄 알면 중요한 문장의 공통점 찾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게 훨씬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물론 선지가 미친놈처럼 나오면 이제 정신 나가는 거죠. 선생님 저는 로터리도 몰랐고 랜더마이즈가 동일한지도 몰랐는데 어떡하죠? 그게 이제 주님께 싹싹 빌면서 빈칸을 최대한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보장이 돼야 돼. 이게 보장되면 엄청 쉬워져요. 글 내용을 이해하고도 선지를 못 고르는 애들도 엄청 많아. 빈칸의 복병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빈칸은 그래서 양치기가 해결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장 삽입은 양치기를 해도 2번 39번 풀 수 있다? 난 자신 없어. 그렇다. 그래서 아무튼 복병을 진짜 다 끝냈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과제를 좀 뿜빠이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